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의 중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가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직장에서 은퇴를 고민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우리의 역할은 점점 줄어든다. 한때 중심에 있던 우리가 점차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에 좌절하며 자신감을 잃는다. 둘째, 여전히 중심에 서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힘이 빠진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약해지는 순간을 스스로 감추고 오히려 자신이 가장 강할 때 한 발 물러설 줄 안다.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전략이다. 태양도 가장 빛날 때 구름 뒤로 숨는다고 한다. 왜 그럴까? 태양이 저물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 빛의 위대함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강렬한 빛을 남긴 채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태양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기억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약해지는 모습을 드러내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존경이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세상은 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끝까지 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이 기억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의 뒤편으로 밀려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현명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급격히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진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더욱 단단해지며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척한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법을 아는가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실제 모습보다 보이는 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된다. 반대로 자신감 있는 태도와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은 여전히 중심에 설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작아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끝까지 기억하는 강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약해지는 순간을 감추고 강한 모습으로 남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자. 젊을 때는 누구나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고,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가정 경제를 책임졌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점점 조용한 존재가 되어간다. 이전에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조차 줄어든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 사회는 냉정하다.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하락한다.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밀리면서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 처음에는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지만 점차 회사의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예전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젊은 세대의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뒤처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스스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며 한 걸음 물러서지만 이 행동이 반복될수록 결국 주변에서도 나를 더 이상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점점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주변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사회가 우리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스스로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중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다. 여기서 강함이란 단순히 육체적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 확고한 자기주관,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뜻한다. 직장에서는 은퇴가 다가오더라도 단순히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도 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여전히 주변에서 필요로 하게 마련이다. 반면 변화하는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탄만 하는 사람은 점점 존재감을 잃게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부모가 여전히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가족 내에서의 관계도 달라진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더 가까이 다가오려 할 것이다. 반면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며 삶의 활력을 잃는다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세상은 변하고 사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변화 속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멀어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중심을 유지하며 끝까지 강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세상은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변화에 적응하고 강한 모습을 유지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는 물러설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을 세울 때다. 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 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중심을 유지하고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쉽게 잊지 않을 것이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는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때로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직장과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떠나야 할 순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필요 없는 존재가 되기 전에 먼저 새로운 길을 찾는다. 떠밀려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떠날 순간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태도다. 직장에서의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이 은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애쓰지만 결국 더 나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미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이런 사람들은 떠밀리듯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에서 당당하게 출발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는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며
여전히 자부심을 느끼지만 점점 자신이 맡았던 업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목격한다. 이때 미련을 두고 계속 자리를 지키려 하면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점점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와 달리 미리 자신의 역할 변화를 인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는 퇴직 전부터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강의나 자문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통해 인생 2막을 준비할 수도 있다.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준비 없이 갑자기 은퇴를 맞이하면 당황스럽겠지만, 미리 계획하고 떠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스스로가 통제권을 가질 때 떠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할 만한 일이 된다. 직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떠나야 할 순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 사이였지만 점점 대화가 어색해지고 가치관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서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다. 관계는 억지로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유지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는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독립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자기만의 삶을 꾸릴 때 여전히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거나 간섭하면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 오히려 자녀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 주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존재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떠나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며 나 자신을 위한 배려다. 현명한 사람은 매달리기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손을 놓을 줄 안다. 타이밍을 알고 떠나는 것은 내 삶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능력의 일부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면 떠날 순간을 결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실패로 여긴다. 하지만 사실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변화의 시기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떠나는 순간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주도권을 갖는 것이다.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핵심이다. 직장에서는 미리 자신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인간관계에서는 억지로 매달리기보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가는 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감정적으로 흔들린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거나 직장에서 위기를 맞이하거나 예기치 않은 삶의 변화를 겪을 때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싶어진다. 하지만 세상은 불안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과 감정을 다스리며 중심을 유지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인생의 결과로 나타난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 강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을 신뢰한다. 회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가 존경받는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동요하며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리는 사람에게 리더십을 맡기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심리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위기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두 명의 관리자가 있다. 한 사람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갈팡질팡하고 직원들 앞에서 불안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다. 위기 상황에서 신뢰를 얻는 사람은 후자일 것이다. 결국 약한 모습을 감추고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신뢰와 기회를 얻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타고난 성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즉흥적인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 심리학에서도 감정 조절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본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반면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은 종종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거나 후회할 만한 언행을 하게 된다. 정치인이나 CEO와 같은 리더들의 공통점은 위기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대중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신뢰는 깨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한 자기 관리와 훈련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예를 들어 대형 기업의 CEO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직원들과 투자자들은 그의 표정과 언행을 세밀하게 관찰한다. 만약 CEO가 흔들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인다면 조직 전체가 동요할 것이다. 하지만 침착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이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대중 앞에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정치인은 쉽게 신뢰를 잃는다. 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장악하는 정치인은 더욱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즉,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 강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다. 이를 위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연습법이 있다. 1.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기.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켰을 때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10초만 침착하게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자. 단 몇 초의 여유가 감정을 조절하는데 큰 차이를 만든다. 2. 목소리 톤과 속도 조절하기. 급격한 목소리 변화는 불안함을 드러내는 요소다. 평소보다 천천히 낮은 톤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안정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다. 3. 몸의 긴장 풀기. 불안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만지거나 다리를 떨거나 시선을 피하는 행동을 한다. 이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며 몸의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긴다. 4. 위기 시뮬레이션 연습. 중요한 발표나 회의를 앞두고 긴장될 때 미리 상황을 가정하고 대처하는 연습을 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세상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어 있다.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순간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생활에서도 작은 습관부터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대신 한 박자 쉬고 반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또한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은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강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한다. 실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이는가이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하는 사람과 주저하며 말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 자신감 있는 태도가 곧 보호막이 되며 이것이 바로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첫걸음이다. 강한 이미지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관리와 태도를 통해 형성된다. 사람들은 보이는 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한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자신만의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다. 반대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자신 없어 보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쉽게 그를 무시하거나 영향력을 낮게 평가한다. 예를 들어 같은 회의 자리에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과 작게 웅얼거리며 말을 흐리는 사람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두 사람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처럼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면 먼저 자신감 있는 태도를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수를 하더라도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라.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한 후의 태도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유지한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위축되지 않으며 다음 해결책을 고민한다. 예를 들어 한 연설자가 강연 도중 말을 더듬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그가 당황해서 계속 머뭇거린다면 청중은 그의 불안한 모습을 먼저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잠시 미소를 짓고 차분히 다시 말을 이어간다면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강한 사람으로 평가할 것이다. 즉, 실수 자체보다 그 후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한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당당한 태도는 결국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실수를 했더라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감 있는 태도가 곧 보호막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이때 자신감은 단순히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올바른 자세와 몸짓이다. 구부정한 자세를 가진 사람보다 등을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맞추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를 준다. 둘째, 목소리의 톤과 속도이다. 말을 너무 빠르게 하거나 작게 말하는 습관은 자신 없어 보이게 만든다. 반대로 또렷한 발음과 적절한 속도로 말하는 것은 자신감 있는 인상을 준다. 셋째, 단정한 외모와 옷차림도 중요한 요소다. 깔끔한 복장과 단정한 헤어스타일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존경받고 영향력을 유지한다. 그 차이는 바로 자기 관리와 태도에 있다. 나이를 이유로 위축되거나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세련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강의를 하거나 사회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강한 이미지로 남는다. 반면 은퇴 후 자신을 방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점점 주변에서 잊혀진다. 결국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젊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는 내면의 태도와 자기 관리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누구나 더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며 강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 자신의 말투와 태도를 점검하라. 거울 앞에서 자신의 말하는 모습을 관찰해보자. 불필요한 습관이나 불안한 제스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신체적 자세를 교정하라. 등을 꼿꼿이 세우고 걸을 때도 자신감 있는 보폭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자. 자세만 바꿔도 인상이 달라진다. 3. 실수를 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해도 차분히 인정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태도를 기르자. 4. 계속 배움을 멈추지 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면 주변으로부터 계속 존경받을 수 있다. 5. 외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옷차림, 헤어스타일, 표정까지 스스로를 가꾸는 것이 곧 자신감의 표현이 된다. 6.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강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꾸준히 키워나간다.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7. 감정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라.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강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다. 세상은 자신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실제 실력보다도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에 따라 평가를 내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곧 강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자기 관리와 태도의 결과물이다. 실수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대처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사람이 결국 강한 사람으로 남는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자.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감을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강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며 결국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은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결국 준비된 사람,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 강한 태도는 단순한 보이는 모습이 아니다. 이는 자신을 다스리고 감정을 통제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는 데서 나온다. 강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더 많은 존중을 받고 직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가족 내에서도 중심적인 존재로 남는다. 반면 감정에 휩쓸리고 쉽게 동요하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주변에서 영향력을 잃고 만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어떻게 지키느냐이다. 감정을 조절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지며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모습 그대로 평가받는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연습이 아닌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 함께 더 강한 삶을 살아가자.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었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자.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고 실수를 했더라도 당당함을 유지하며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 첫걸음을 함께 해보자. 이야기가 공감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강한 삶을 위한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요.